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자, 호흡률과 호흡기질의 이용. 자, 세포호흡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네요. 마지막 강의 되겠습니다. 자, 호흡률과 호흡기질 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산소호흡하고 무산소호흡, 특히 발효 있죠? 발효 배웠습니다. 세포호흡 중에서 산소호흡과 발효를 배웠고 그것이 상당히 비교돼서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산소호흡과 발효를 일단 요거 산소호흡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배웠어요. 이 과정에는 당연히 포도당이 분해되는 해당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CA 회로 있죠. TCA 회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이가 돼서 TCA로 들어가서 완전히 분해되죠. 그리고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NADH나 아니면 FADH2 이런 전자들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가서 산화적 인산화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ATP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죠? 산화적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면서 38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이제 산소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산소가 없는 경우는요. 얘가 없어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피루부산이 된 다음에 젖산이 되는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이 되는 경로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젖산 발효라고 해서 이제 젖산균이나 아니면 근육세포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발효라고 해서 이제 효모에서 일어납니다. 효모.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 이때 ATP는요. 젖산 발효할 때 EATP, 알코올 발효할 때 EATP. 왜? 해당 과정에서 이제 EATP가 나와요. 해당 과정. 포도당이 피루부산 분해되는 과정에서 EATP가 나옵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그래서 이제 소량의 ATP가 나옵니다. 중간까지만 분해된 거예요. 포도당이 완전 분해된 게 아니라 중간까지 분해된 거예요. 젖산하고 에탄올까지. 완전 분해되면 CO2하고 H2O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 거쳐서 AR 거쳐서 아세트산이 되죠. 아세트산 이때는 이 과정이 이제 뭐 사과 식초나 뭐 현미 식초 같은 거 만드는 식초 만드는 아세트산 발효죠. 아세트산 발효. 요거.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발효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역시 에탄올이라는 호흡 기질이 완전히 분해된 게 아니에요. CO2하고 H2로 완전히 분해된 게 아니라 아세트산까지 분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발효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니까 아세트산 발효는 산화 발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산소호흡하고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이걸 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세트산 발효는 뭐 수특 가서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호흡과 발효예요. 산소호흡과 발효. 이 산소호흡 같은 경우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 NADH나 FADH로부터 나온 전자가 최종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산소가 받아서 물이 되죠. 산소가 전자 받아서 물이 되는 거야. 기억나시죠? 그러나 알코올 발효에서는요. 피루부산이 에탄올이 될 때 피루부산이죠. 산이 요거 피루부산이 알데히드 그 다음에 알코올 에탄올 되잖아요. 에탄올 그죠? 알코올 발효에서 이때 어디서 전자를 받느냐? 얘가 전자 받는 거야. 얘가 NADH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되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의 이름이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죠.
피루부산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탄올 되니까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전자 최종 수용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배운 내용들이 딱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면 아직 개념이 안 된 거예요. 수능은 정말 냉혹하리만큼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개념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게 뭐야? 라고 한다면 다시 개념을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맞아. 그때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NADH 제가 가리킨 내용들이 떠올라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젖산 발효는 역시 피루부산이 NADH 받아서 전자를 받아서 환원돼서 젖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효는 피루부산의 환원이에요. 피루부산이 이제 받아주는데 피루부산이 받아서 젖산 발효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전자를 받았다. 그러면 알코올 발효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장소는 산소호흡은 해당 과정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티슈의 해로 일어나고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 일어난다. 바뜨그러나 발효는요. 알코올 발효든 젖산 발효든 세포질에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CO2는요. CO2는 산소호흡에서는 최종 분해산물이 CO2니까 당연히 발생하고요. 알코올 발효에서는요. 탄소수가 줄어듭니다. 알코올 발효에서는 탄소수가 줄어들어서 CO2가 생성돼요. 젖산 발효에서는 CO2 안 만들어져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 이제 4문제 남겨놓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유형이 어떤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자전달계는 산화적인 산화에 이제 포함돼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고 여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산화적인 산화 일어나서 많은 다량의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뜨그러나 여기 산화적인 산화가 없어요. 아세트산 발효에는 산화적인 산화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뭐 38개라고 이제 숫자까지 했는데요. 다량. 그 다음에 여기는 EATP, 소량. 됐죠? 그 다음에 해당 과정 일어나는 거. 다 일어나죠. 발효든 산소호흡이든 해당 과정 다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정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바로 다시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시간만 허락하면 계속 반복해서 머리에 완벽하게 그냥 넣고 또 그냥 밀어 넣어 드리고 싶지만 그건 진짜 주입식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그걸 확인하는 정말 뭘 모르고 있지? 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자, 63페이지에 5번부터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과연 지금까지 이제 개념이 딱 된 친구들이라면 지금부터 하는 문제들이 조금 쉽게 풀려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유형, 수능의 유형, 연습. 보세요. 이런 유형으로 이제 예전에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이제 활성 아세트산은 이제 아세틸 코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세틸 코에이. 자, 그럼 볼게요. 요거 해당 과정이죠. 그 다음에 요건 여기까지 가면 이제 알코올 발효가 진행된 거고. 요건 뭐야? 요건 산소가 있을 때. 요건 산소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에탄올은 탄소 2개짜리. 활성 아세트산, 즉 아세틸 코에이도 탄소 2개짜리. 피루부산은 탄소 3개짜리. 그럼 이 과정에서 CO2 나오고 이 과정에서 CO2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ABC는 CO2하고 ATP 그다음에 NADPH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하고 나하고 다해서 과연 잘 보세요. ATP하고 ATP는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CO2는 C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NADPH는 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가과정에서인데요. 가과정에서인데 생성 동그라미 치세요. 문제에서 생성 동그라미 치세요. 생성. ATP가 생성, CO2가 생성, NADPH가 생성되느냐. 이걸 지금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자, 이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생성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CO2 안 만들어지고요. 탄소 6개짜리가 2개 피루부산 되는 거니까 탄소수 변함 없고 NADH, NAD
NADH죠. NADH, NADPH가 아니라 NADH. 이거 호흡 과정이기 때문에 NADPH 아니고 NADH입니다. 자, 좋습니다. NADH가 여기서 ENADH 생기죠. 네. EATP하고 ENADH 생겨요. 가 과정에서. 나 과정은 피루부산의 환원이야. 피루부산의 환원이야. 이때는 누가 생성될까? NAD 뿔이 생성돼요. NAD 뿔이 생성돼요. NADH가 아니라 얘가 이제 소모되는 거예요. 나 과정에선. 그 다음에 그치 탄소수가 줄어드니까 CO2가 생기죠. CO2가 생기죠. ATP는 안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여기 과정. 이 과정을 따져보면요. C3에서 C2니까 CO2 당연히 생기죠. 그리고 이때에 산소가 있는 조건이니까 산화되는 거야. 피루부산이 활성아세트산, 즉 아세틸코에이로 산화되는 거야. 아시죠? 이제 TCA 회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산화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때 NADH, 즉 CO2 나오면서 NADH도 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자, 이렇게 뭐 세로로 따지셔도 되고 가로로 따지셔도 되는데 보시면 나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생성된 거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CO2가 되는 거죠. CO2. 자, 그 다음에 얘하고 겹치지 않는 게 누구냐면 얘예요. 얘. 그죠? 가가 얘하고 겹치지 않죠. 그리고 다는 겹치는 게 있죠. 이렇게 CO2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CO2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얘가 되니까 그쵸? NADH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NADH니까 여기는 당연히 ATP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풀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노하우 아시겠죠? 그런 걸 잘 챙겨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기는 1번 A는 물질의 능동수송에 이용된다. ATP 능동수송하는데 이용되죠. 2번 미토콘드리아에서 다과정을 통해 B가 생성된다. 다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됩니다. 피루부산부터 진행되는 거는 산소가 있을 때 피루부산부터 진행되는 건 미토콘드리아 기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B가 생성되는 반응에 탈탄산 효소가 관여한다. 나에서 CO2가 나오니까 탈탄산 효소가 관여하겠죠. CO2 나올 때. 4번 C는 나에서 사용되어 기질을 산화시킨다. C는 나에서 사용되어서 기질을 산화시킨다? 아니죠. NADH가 여기서 사용돼서 NAD 뿔이 되면서 기질은 피루부산은 에탄올로 환원되는 거야. 본인이 사용되면 본인은 산화되고 NADH는 산화되고 피루부산은 환원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산소 없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A, B, C 모두 생성된다. 자, 산소 호흡 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이제 피루부산으로부터 이제 활성 아세트산, 그 다음에 TCA 회로, 이런 TCA 회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죠?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석신산될 때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다음에 이제 CO2 당연히 나오고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TCA 회로에서, 그다음에 NADH, 그다음에 FADH2도 TCA 회로에서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됐죠? 네.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자, 6번을 들어갈게요. 자, 6번을 보시면 자,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1, 2, 3이래요. 그리고 종류는 뭐냐면 젖산, 아세틸코에이, 에탄올 중 젖산, C3죠. 아세틸코에이, C2죠. 에탄올, C2죠. 자, 이것 중에 하나래. 기역, 니은, 디귿이.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찾아보는데 일단은 사용하는 게 NAD뿔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럼 얘가 사용됐어요. 여기서. 그럼 NAD뿔이 사용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NAD뿔이 사용됐다는 얘기는 NADH가 생성됐다는 얘기니까 피루부산은 산화되는 거지. 왜? NAD뿔은 환원됐으니까, 전자 뺏었으니까 피루부산은 어때? 산화돼야겠지, 산화. 그럼 피루부산이 산화되는 경우는 이거죠. 산소 있을 경우니까 이게
아세틸 코에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용 안 됐으니까 젖산 아니면 에탄올이 되는데 탈탄산 효소가 사용된 거, 즉 CO2가 발생한 거는 탄소수가 C2로 줄어든 거, 얘가 C3였으니까 피루부산이 C3였으니까 C2로 줄어든 거 뭐야? 그치, 얘가 에탄올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탈탄산 효소 CO2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C3짜리 젖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 이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이래서 ATP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과정에서. 물론 2과정, 3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도 ATP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해당 과정 아니면 TCA 회로 됐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2와 3에서 모두 NADH가 산화된다. 자, 피루부산의 환원. 그죠? 피루부산의 환원. 그럼 피루부산의 환원돼서 전자를 받기 위해서는 NADH가 전자를 줘야 되죠. 그래서 NADH가 산화가 되는 겁니다. 2번, 3번 둘 다 NADH의 산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맞고 디귿 한 분자당 탄소수분의 수소수는 탄소수분의 수소수 C분의 H. 자, 여러분들 어차피 전자는 요 수소를 받아가지고 이거하고 이거는 수소수가 같습니다. 그죠? 예, 피루부산에서 유래된 거, 피루부산에 유래됐는데 NADH로부터 수소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같은데 여기서는 CO2가 나와. 여기서는 CO2가 발생해. 그러니까 탄소수가 하나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전체 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더 커. 이 값은 니은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7번 가시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이제 7번, 8번을 느끼시면 알겠지만 좀 더 이제 조금씩 진화되면서 어차피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절대 바뀌는 개념 아닙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조금씩 묻는 게 달라져. 보기에서. 그죠? 볼까요? 피루부산이 이제 되고요. 피루부산이 된 다음에 산성이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알코올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세트 알데하이드. 하이드.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기억, 가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해당 과정이죠. 이게 해당 과정이니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포도당 하나당 EATP 만들어지고 니은 나에서 니은 한 분자당 소비되는 NADH 분자 수는 나가 아니라 다에서죠. 다에서 니은 한 분자당. 그럼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하나가 에탄올 하나가 될 때 그때 이거 하나 들어갔었어요. 그죠? NADH가 들어가서 산화돼서 NAD. 하나죠, 하나. 얘 하나당 얘 하나. 그래서 1이 되겠고 가에서 포당 한 분자당 생성되는 거는 이 과정. 포당 한 분자당 생성되는 건 EATP하고 ENADH. EATP하고 ENADH.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하나가 소모되고 여기서 생성되는 건 두 개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맞고 디귿 한 분자당 탄소 수분의 수소수.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묻는 건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빨리 캐치해야 돼. 묻는 걸 또 묻는 게 수능입니다. 자, 한 분자당 탄소 수분의 수소수는 어떻게 되느냐? 니은을 한번 볼까요? 니은? 탄소 수분의 수소수.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요.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하는 겁니다. 피루부산하고 아세트 알데하이드예요. 그럼 여기서 탄소수하고 수소수인데 얘가 C3H4O3예요. CH3, CH5고요. 분자식까지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좀 분자식까지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 탄소수가 여기는 3분의 수소 4죠. 3분의 4고 여기는 탄소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2분의 4 됐습니까? 그럼 이게 더 커진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가 아니라 기억보다 니은이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 8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푸는 문제들 나중에 푸세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 아시겠죠? 괜히 한번 지금 처음 하시는데 한번 개념하고 나서 개념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 그러니까 최근 유형들이 좀 고난도잖아요. 그걸 풀지 마시고 한 2번 좀 돌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있으실 때 푸셔야 돼.
그래서 지금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개념하세요. 알겠죠? 네, 개념.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젖산, 에탄올, 아세틸 코에이. 기역, 니은, 디귿은 젖산, 에탄올, 아세틸 코에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갑니다. 효모, 근육, 세포, 각각, 땡그라미. 여긴 근육, 머슬 셀. 요거는 효모. 이거 알코올 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탄올은 이쪽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근육세포에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젖산은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뭐야? 그렇죠. 산소 호흡을 둘 다 할 수 있죠. 효모에도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근육에도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아세틸코이 만들어져야 산소 호흡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통된 건 뭐냐면은 니은이니까 얘가 아세틸코에이, 얘가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거고,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가 에탄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근육세포니까 젖산이 되겠네요. 됐죠? 차이가 나는 거, 다른 거. 자, 기억 2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쵸?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 되는 과정,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자, 기억 맞고, 니은 2와 4에서 모두, 1과 4에서 모두 NADH가 산화된다. 요거, 피루부산의 환원. 됐죠? 그 다음에 4에서도 피루부산의 환원. 이때 피루부산이 환원될 때, 전자 줘야 되니까 NADH가 전자 주죠. 그러니까 NADH가 산화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NADH의 산화는요. NADH의 산화는 알코올 발효나 아니면 젖산 발효에서 피루부산이 젖산이든 알코올이 될 때고요. 피루부산이 에탄올이나 젖산 될 때고, 또는 NADH의 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있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그렇죠. 산화적인 산화에 전자 전달기에다 전자 줄 때도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챙겨두세요. 네, 빨리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디귿은 그쵸. 3과 4는요. 여기 아세틸코에이 될 때도 C3에서 C2가 되고 C3에서 C2 돼요. 그죠? 아세틸코에이 될 때도 CO2 나오고 에탄올 될 때도 CO2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효모는 뭐 산소가 있든 없든 CO2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효모에서 효모 한번 그려볼게요. 효모 핵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효모가 있어요. 효모가 산소가 있을 땐 여기서 CO2가 나오고요. 탈탄산 반응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 다음에 산소가 없을 때는 여기서 CO2 나오죠. 알코올 발효, 세포질에서 일어나니까 세포질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있든 없든 늘 탈탄산 반응에서 CO2가 발생하는 거야. 효모에서는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해결했어요. 자, 수능 개념의 기본을, 우리 기본 개념을 다지고 있는 이 강좌에서 제가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어차피 수특에서 또 다뤄지고요. 최근 수능 경향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맛을 보면서 유형을 좀 챙겨라. 이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수능 개념에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빼요. 많이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다루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어려워진 수능에 대비해서 유형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맛 좀 봐라. 이런 의도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포호흡 마지막 내용, 호흡률과 호흡 기질의 이용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66페이지 피세요. 자, 호흡 기질은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에너지원, 유기물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호흡 기질로, 그렇죠,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거고, 콩만 먹었다 그러면 좀 단백질을 많이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코기, 빨간 살코기만 먹었다 그러면 단백질을 호흡 기질로 이용하겠죠. 그죠? 또는 삼겹살에 하얀 덩어리만 먹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을 호흡 기질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g당 4kcal, 지방은 g당 9kcal, 단백질 g당 4kcal로 어쨌든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몸에서 ATP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이제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호흡 기질. 그런데 이 호흡률이라는 게 뭐냐? 호흡률이라는 걸 정의부터 내릴게요. 정의부터. 이 호흡 기질이, 즉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들이 분해돼서 산화될 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산소가 쓰입니다. 아시겠죠? 산소가 쓰여요. 산소가 쓰이고 그 다음에 CO2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소모된 산소량분에 생성된 CO2량의 요 비를 호흡률이라고 그래요. 호흡률. 아시겠죠? 호흡률. 예.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예, 요거. 자, 그래서 보시면 탄수화물, 요거 포도당이죠. 포도당, 뭐 또는 뭐 과당, 뭐 갈락토스 같은 육탄당 생각하셔도 돼요. 보시면은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6개의 산소 쓰고 6개의 CO2가 나와요. 그러면 그 비율을 우리는 호흡률이라고 그러는데 호흡률이 바로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는요. 산소는 적게 붙어 있는데 탄소하고 수소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특히 이제 트리팔미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다면은요. 탄소를 이 트리팔미트산 C51, 탄소 지금 51개 쭉 연결해야 돼. 탄소 51. 자, 방송 시간이 지나도 저는 이걸 트리팔미트산을 반드시 그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중결합도 막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이걸 어느 세월에 다 그립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중약. 예.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중결합도 있다 치시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뭐 수소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뭐 이중결합 있으면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중결합 있으면 이제 수소가 이제 여기 하나만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게 바로 지방산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를 둘씩 쪼개가지고 얘가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거예요. 아세틸코에이로 가서 TC의 회로로 들어가요. 요 두 개가 이제 잘리면 이제 아세트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쉽게 그냥 아세트산이 돼서 거기에 이제 코에이가 붙어서 이제 아세틸코에이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TCA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복잡 다단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많이 나와. 지금 딱 그림 보셔서 눈치채셨겠지만, 산소는 적은데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CO2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CO2가 많이 나와서 그만큼 요구하는 산소량이 많다는 얘기야. 그만큼 요구하는 산소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산소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할 때요. 지방 같은 걸 좀 분해를 좀 시키려면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산소, 요구되는 산소 양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 많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좀 운동을 해야지 좀 분해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 아마 한 30분 이상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지 뭐 뱃살도 들어가고 뭐 하는 지방이 분해된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연상을 딱 해주시면 돼. 지방은 그렇구나. 상당히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구나. 소모된 산소분에 발생한 CO2량이 145분의 102, about 0.7 나오네. 요게 바로 지방의 호흡률이에요. 지방의 호흡률. 되셨죠?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른지는 요거 구조를 딱 보시고 탄소하고 수소가 상당히 많구나. 상대적으로 산소에 비해서. 그죠? 그 에너지가 많이 저장된 거예요. C하고 H 이게 많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저장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요거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이제 세포를 통해서 요게 나오죠. 요때 요거 암모니아 나온다라는 거 좀 눈치채 주세요. 15분의 10입니다. 15분의 12가 되면 0.8. 단백질의 호흡률은 0.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뭘 암기해야 되냐면 호흡률이 뭐냐? O2분의 CO2다. 그리고 호흡률은 얼마냐? 탄수화물 1, 지방 0.7, 그 다음에 단백질 0.8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호흡률을 측정했는데 1 나왔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활용한 거예요.
탄수화물을. 그 다음에 0.7 나왔다. 0.7 나왔으면 주로 지방으로. 0.8 나왔다. 그럼 주로 단백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0.8이 나오는 경우는 0.질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종자가 있어. 종자 씨앗이죠. 이 씨앗이 지금 순수 탄수화물 덩어리로만 돼 있으면 이들이 싹 틀 때 당연히 호흡률은 어바웃 1이 나오겠죠. 탄수화물을 호흡 기질로 이용할 테니까. 그다음에 어바웃도 이거 대부분 지방으로만 돼 있어. 그럼 이 싹이 싹 틀면서 이제 호흡할 때 당연히 0.7이라는 호흡률이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 얘가 싹 틀 때, 이 종자가 싹 틀 때는 0.8이야, 호흡률이. 호흡률이 0.8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호흡 기질이 뭘까? 고민했어. 그럼 탄수화물과 지방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와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호흡률을 통해서 호흡 기질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식물들의 씨앗 같은 경우는요, 지방이 좀 많아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좀 멀리 날아가게 하고 물에 뜨고 뭐 하여간 좀 에너지도 많이 저장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식물의 씨앗 같은 경우는 지방 성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포도씨유라든가 뭐 식용유 같은 거 참기름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제 식물의 씨앗으로 좀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죠. 왜요? 카놀라유. 예. 자, 그래서 예. 카놀라유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식물성 올리브유 예.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반영되느냐? 바로 실험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실험, 발화 중인 씨앗과 삶은 씨앗 이런 실험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들의 교재로는 66페이지에 탐구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탐구 분석이 나왔는데 여기 C 하나 더 그려주세요. C. 뭐 A하고 B만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C도 같이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그려주세요. 다양한 경향,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발화 중인 콩이에요. 싹튼 콩 또는 발화 중인 종자, 여기는 뭐냐면요, 삶은 종자, 삶은 씨앗, 종자 씨앗이죠. 또는 마른 종자, 마른 씨앗, 또는 유리구슬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KOH 또는 뭐 증류수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KOH를 넣어놨고 여기는 증류수를 넣어놨죠. 증류수 KOH. 그 다음에 잉크방울. 자, 이런 실험 설계입니다. 요건 이제 살아있는 싹튼 종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호흡률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실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실험. 잉크방울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는 없어요. 호흡률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O2분의 CO2가 1보다 크면은 이거보다 이게 더 많잖아요. 소모된 거보다 발생한 게 더 많잖아요. 발생한 게 더 많다면, 여기서 발생한 게 더 많다면 잉크방울이 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왜?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1 아니면 0.7 아니면 0.8이니까 여기서 멈춰 있거나 1이면은 멈춰 있겠죠. 여기 딱 멈춰 있겠죠. 근데 1보다 작으면 줄어들겠죠. 왜? 그쵸? 얘가 더 많으니까. 그죠? 예. 소모된 게 많아. 소모된 게 더 많으니까. 여기서 발생한 CO2보다 소모된 게 더 많으니까 없어져요, 공기가. 그럼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 자, 뭐 아예 그냥 직접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한 about 한 2cm 이동했다 칠게요. 여기는 10cm 이동할게요. 10cm. 여기는 없어요. 0cm. 자, 여기는요, 이 KOH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KOH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합니다. 수산화 칼륨,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해요. 그러면은
보시면 일단 B부터 보세요. 여기 이제 공기 중에 CO2가 거의 없다는 뜻이고요. 공기 중에 CO2가 거의 없다는 뜻이고요. 또는 뭐 증류수일 때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거의 뭐 호흡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C는 일종의 대조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조군. 대조군이고요. 자, 공기 중에 CO2가 이제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10cm만큼 이만큼 공기 중에 공기가 이만큼 사라졌다는 얘기야. 인끝방울이 여기 있다가 저 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공기가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뜻이죠? 여기서 분명히 O2 소비하죠. 그 다음에 CO2 나오죠. 근데 CO2는 나와봤자 얘가 내놓는 호흡을 통해서 CO2 나와봤자 여기에 흡수돼. 여기 솜에. KUH를 묻힌 솜에 흡수되기 때문에 CO2는 부피 변화에 영향을 안 줘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B에서는 이만큼의 이동량이 뭐냐면 소모된 산소량을 얘기하는 거야. 소모된 산소량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모된 산소량이 10이란 얘기죠. 10분의. 그 다음 A에서는 뭘 알 수 있느냐? A에서는 보세요. O2가 소모되고 CO2가 나오는데 이건 증류수죠. 증류수니까 뭐 O2나 CO2 뭐 많이 녹지도 않으니까 거의 녹지 않으니까. 자,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산소가 10만큼 지금 소모됐어요. B를 통해서 산소가 10만큼 소모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큼 나와야지, CO2가 얼마큼 나와야지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냐면, 그쵸? 8만큼 나와야 돼. CO2가 8만큼 나와야 돼. 그죠? 10만큼 줄어들고 8만큼 생성됐으니까 결국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10분의 8. 0.8이네. 0.8이니까 만약에 한 가지 호흡 기질로 호흡을 했다. 만약에 한 가지 호흡 기질로 호흡을 했다 그러면 저 종자는 콩이에요, 콩. 단백질이 대부분이니까. 단백질을 호흡 기질로 이용했다라는 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B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다? 소모된 산소량을 알 수 있고요. 발생한 CO2량은 둘을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둘을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생한 CO2의 양은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탐구 분석에 나왔고 그냥 바로 문제를 그냥 우리가 확인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릴게요. 문제 풀어버릴게요. 69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69페이지 1번. 자, A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삶은 씨앗, 대조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 발화 중인 씨앗인데 여기 KUH 용액을 넣었으니까 여기서 O2가 소모되죠. O2 소모되고 CO2 나오면 여기에 이제 다 흡수되니까 CO2는 영향 안 주고 소모된 O2만큼 줄어들게 돼요. 소모된 O2만큼 줄어드는데 얼만큼 줄어들었죠? 5만큼 줄어들었죠. 그래서 5분의 소모된 산소가 5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둘의 차이를 가지고 보는데 여기는 가만 보니까 1만큼 줄어들었네. 아하. 여기서는 그쵸. CO2가 4만큼. 보세요. 이 종자에서 5만큼 산소가 줄어들고 4만큼 CO2가 나와요. 그럼 그 차이값 1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1만큼 줄어들겠죠? 6에서 5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CO2 발생량은 4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쉬운 내용입니다. 상당히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자료의 변형인데 됐죠? 그래서 C에서는 5만큼 줄어든 게 바로 뭐야? CO2는 여기에 흡수되니까 영향 못 주고 그쵸? O2 소모량이 5만큼 소모됐다는 얘기예요. 30분 동안 5만큼 소모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O2가 5만큼 소모되는 동안 CO2는 얼마 나왔느냐? CO2는 4만큼 나와야지. 5만큼 소모되는 동안 CO2는 4만큼 나와야지 거기 있는 공기 부피가 1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죠? 여기는 1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CO2가 4만큼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죠. 0.8 됐죠? 기억 A, B를 비교하면 소모된 O2량을 알 수 있다. 어떻습니까? 소모된 O2량은 C만 봐도 알 수 있지요. C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B에서 30분 동안 발생한 CO2량은 4ml다. 자, B에서 발생한 CO2량은 그쵸? 네, 발생한 CO2량은 어떻게 돼요? 4ml가 되는 거죠. 4ml.
그다음에 세포호흡에 주로 이용된 기질은 그렇죠. 한 가지 종류의 호흡 기질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렇죠. 단백질이 되겠죠. 0.8이니까. 알겠죠?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탄수화물도 있을 수 있고 지방도 있을 수 있고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전부 다 호흡 기질로 이용하게 되면 떡 떨어지게 0.8 이게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좀 변수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지방은 틀렸습니다. 0.8이기 때문에 0.7인 지방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방은 아니게 되죠. 0.7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선생님 주로 이용한 게 지방하고 탄수화물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호흡 기질로 네, 제 단서를 붙여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한 가지라면 이제 주로 단백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내용인데, 라스트 내용이죠. 요거 이제 지우기 전에 여러분들 그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고 지울게요. 여기에 A만큼 이동했고 여기에 B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B는 뭐냐면 소모된 산소량 됐죠? 네네네. 그다음에 A는 뭐예요? A는 소모된 산소에서 발생한 CO2 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얼마였어요? 이게 B였죠. 그래서 발생한 CO2를 넘겨주면 발생한 CO2량은 어떻게 돼요? 발생한 CO2량은 이게 B니까 B-A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B니까 이거 넘겨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호흡률은 이 자료에서 호흡률은 어떻게 나오냐면 B분의 B-A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스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의 교재 자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요.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이 전부 다 호흡 기질로 사용이 되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물들에서 3대 주 영양소가 여러분들에게 호흡 기질,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네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요. 근데 그 녀석들이 결국은 ATP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경로로 ATP를 만드느냐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되면요. 즉 여러분들 먹은 밥 있지. 그죠? 녹말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죠. 쭉 분해돼서 아밀레이즈에서 엿당, 그 다음에 뭐 말테이즈에서 포도당까지 분해돼서 포도당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가지고 복잡한 쫙 글라이콜리시스 해가지고 피루산까지 분해가 되지요. 해당 과정 거칩니다. 자,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아세틸코에가 된 다음에 TC의 회로를 거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전자들은 전자전달계,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라고 그러죠. 산화적 인산화까지 이제 가서 ATP를 만들게 돼요.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TCA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여기 산화적 인산화 ATP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은 라이페이스 이자에서 나오는요. 라이페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제 분해가 돼요. 이제 모노글리세리드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배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된 녀석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산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 트리팔미트산 엄청나게 길죠. 탄소가 쭉 연결돼 있죠. 엄청나게 길게. 그것이 이제 잘려서 아세틸코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방산은 아세틸코에예요. 이거 수정액으로 다 지우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산, 아세트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세트산에다가 CO 코에 엔자임, 코에 해줬어? 좋아. 그리고 TCA를 통해서 쭉 갑니다. 그러면서 ATP가 우수수수수 우르르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은요. 일로 들어가는데 해당 과정의 중간에 이제 G3P 있어요. 또는 이제 PGAL. 그래서 롤이
알데하이드가 돼요. 글리세롤이 알데하이드가 돼서 해당 과정의 중간쯤에 들어가서 이제 역시 이 과정을 거쳐요. 해당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쭉 가면서 ATP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로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칭, 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있어요. 아미노기가 있어요. 아미노기. 자, 여기에 이 아미노기를 먼저 띄어내요. 이 반응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탈아미노기 반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탈아미노기 반응. 자, 탈아미노기 반응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탈아미노기로 요거 띄어내면은 나머지는 이제 유기산이 돼요. 나머지를 뭐라고? 유기산. 됐죠? 얘는 근데 어떻게 해요? 요거 어떻게 해요? 독성 물질이니까 이 녀석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돼요. 요소로 합성된 다음에 주로 이제 오줌에서 농축돼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아, 냄새가 진하다. 뭐 단백질 많이 섭취하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성분들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로 이용 안 하는 거니까 빼버리고 나머지 녀석들이 다양한 경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녀석들은 다양한 경로로 TCA 회로에 요 시트르산이라든가 알파케토그루타르산 이런 유기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TCA 회로에 여러분들 배웠던 물질들이 바로 유기산이에요. 그죠? 산이잖아. 시트르산, 석신산, 풀마르산, 뭐 말산, 그죠? 옥살, 아세트산 이것들이 유기산입니다. 이쪽 경로로 들어가고 또는 아세틸코에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얘를 띄어내면 여기에 의해서 얘가 피루부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세틸코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각종 유기산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다양한 경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TP를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의 역시 이쪽도 구체적인 뭐 내용들에 관해서는 우리 수특 가서 또 한번 다뤄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또 문제를 한번 풀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자, 기억 A가 완전히 산화되면 ATP가 생성된다. A는 지방산이에요. 그죠? 당연히 아세틸코에로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에서 ATP가 쭉 만들어지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 산화적인 산화. 오케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에너지로 이용된다는 걸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 아미노산은 질소 성분이 제거된 후 호흡에 이용된다. 자, 아미노산은요. 탈아미노기 반응을 통해서 질소는 제거해요. 그리고 CHO 나머지 부분들 있죠? 그것들 가지고 다양한 경로로 이 세포호흡 과정에 들어가서 ATP를 만드는데 이용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상당히 뭐 간단하고 평이한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기 있는 글씨들을 없다 생각하시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건 누구죠? 그쵸, 단백질이구나. 이런 것들을 딱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세포 호흡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강은요, 바로 물질대사 그 두 번째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